3월 18일 정민호의 효리 라디오. 느슨한 공간에 넉넉한 온기를 더하는 방송, 효창교회 청년들이 만들고 청년들이 듣는 라디오.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주인공 트루먼은 실시간 방영되는 TV 프로그램의 세트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본인의 삶이 방송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이 영화를 보면 혼란스러운 영화의 상상력에 빠져듭니다. 이 세상이 전부 가짜는 아닐까? 어린 시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게 엄마가 만든 가짜 세상이라는 의심이죠. 모든 사람이 날 테스트하기 위해 엄마가 심어놓은 대로 배우처럼 움직이는 건 아닐까? 이런 망상은 나이가 들고도 이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닌 후로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만든 상황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엔 한 가지 비현실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주위 사람들이 모두 가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혹은 누군가의 조종을 받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기막힌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영화를 보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이 전부 진짜는 아닐까? 모두가 주인공인 세상, 모두가 주인공인 이곳. 여기는 잔잔하고 시끄러운 효리 라디오입니다. 그리고 저는 DJ 정민호입니다.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박지윤의 Still Away 함께 듣겠습니다. 쉽지 않아 그와 나의 사랑은 이젠 너에게도 나의 존재를 알아야겠어. 나와 함께 웃고 있을 때 너의 전화라도 올 때면 괜히 눈치 보는 그가 싫었어. 우리 이제 너를 원하지 않아. 오로지 그의 마음속은 나로 가득 차 있어. 미안해 이런 얘기 나도 원하지 않아. 오자마자 그의 변심 앞에 나를 탓하지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우리 헤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내가 싫어져서가 아니야. 다만 내게 느끼지 못한 느낌. 아마 우린 사랑이 아니었나 봐. 헤어짐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될까 정말 많이 또 걱정도 돼. 하지만 그런 작은 느낌 없는 눈빛으로 사랑 없는 만남으로 우리 불행하면 어떻게 해. 너에게 할 수 있는 나의 작은 배려는 너에 대한 내 생각 말하지 않는 거야. 지금 이 무대에서 그냥 퇴장하면 돼. 이제 주인공은 나야. 다른 네가 아니야. 너와 함께 웃고 있어도 그게 나를 생각할 텐데 그럼 네가 너무 비참하잖아. 그는 이제 너를 원하지 않아. 오로지 그의 마음속은 나로 가득 차 있어. 미안해
사랑이라고 하겠지. 하지만 난 아니었어. 너가 또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 내가 전부이길 바랬고 내가 운명이길 바랬어. 하지만 그렇게 만난 그녀가 내 바람을 채워줄 거야. 당황한 거야 화가 난 거야. 그렇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너와 다른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랑을 기다려. 네, 박지훈의 스틸 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송기훈님께서 같이 사는 사람 노래방 애창곡이랍니다.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리고 도리님께서 요요요 오늘은 1시간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대본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4장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 되는데 댓글을 뭐 10분 정도 10분 분량 정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10분 더 하겠고 30분 정도 달아주시면 30분 더해서 1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박지훈 노래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 제목에 괄호로 주인공이라는 부제가 붙습니다. 노래 내내 화자가 임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매력에 빠졌으니까 임자 있는 사람의 연인에게 이 무대의 주인공은 본인이다. 그만 퇴장해달라. 이런 패기 넘치는 노랫말이 계속되는데요. 근데 이 노래 후반부에 반전이 있죠. 바로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내가 헤어진 이유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저는 그런 게 좀 좋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뭐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는 것 같이 좀 느껴지는데 노래 속에서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 주인공 같잖아요. 저는 이 노래가 반전이 없었어도 이 노래를 좋아했을 것 같은데 뒷부분에 반전이 있어서 깜짝 놀랬고 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효리라디오 주인공은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읽어보고 이야기 마저 할게요. 대학원을 다니다가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온 지 6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당시 또래들처럼 취업 준비를 빡빡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마음에 맞는 직장에 들어오게 돼서 좋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한 달에 일주일 넘게 새벽에 퇴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말 근무도 많았고 쉬는 날 갑작스럽게 일이 들어오기도 해서 낮잠을 잘 때도 진동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머리맡에 핸드폰을 뒀습니다. 지인들과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가서 일했던 적도 있었고 친구와 약속이 있을 때에도 노트북을 챙기고 다녔습니다. 회사 다니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진동 소리만 들으면 깨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스스로 믿고 있는 가치에 힘을 쏟기를 원했던 터라 저의 가치에 잘 부합했던 직장이어서 업무 강도가 세고 힘이 들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잘 버티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일 중독자 같은 면이 있어서 회사 집 쳇바퀴 돌듯이 시간을 보낸 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나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한 3-4년쯤 일했을 때였는데요.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버티고 버텨서 큰 위기를 넘기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태로 1년 넘게 끌어오다가 아는 분의 제안을 받아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점이 올해 초입니다. 월급이 줄기도 했고 이전 직장에서 여러 역할을 맡고 있었던 터라 고민이 컸는데 여러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결국 마음 가는 대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가장 끌렸던 점은 업무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여유 시간이 이전보다 확실하게 생긴다는 점이 좋았고, 이직하고 나서 실제로 여유 시간이 생겨 그 시간에 만족스럽게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옮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아직 지워지지 않는 제 일 중독에 있다고 해야 할까요? 집에서 오롯이 쉬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에 있는 독을 빼지 못한 걸까요?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두 번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셈인데, 이전 직장에서 들인 습관 때문인지 체질 때문인지 여전히 일 중독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일 중독이란 독을 빼기 위한 비우기 작업이 필요한 것인지, 일 중독을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성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장기 휴가를 받아 길게 쉬고 오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평소 즐기면서 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봐야 할까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악을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DJ님께서는 지금 하시고 있는 효리 라디오와 평상시의 일에 만족하고 계시는가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평소보다 좀 긴 사연이었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이 요청하신 대로 먼저 쉼을 누릴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음악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는 동안 사연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매그네틱 노스 앤 타이오나의 홈월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 gotta get home. Hadn't thought it possible, but I forgot my own road. Thought I was so unstoppable, forgot my ego. Then it toppled down like dominoes, a prodigal soul, but I'm not running no more. Took off my Air Max, used to hate staring at myself, now I stare back. Mama pushed my hair back, told me a secret. You never know home, baby girl, till you leave it. Used to think home was a physical place, a space where you live and you lay your head to rest and wake up on a typical day. An address for you to get deliveries made, but I'm homesick though, in my own zip code. Wistful, swimming like a fish in a fishbowl. Wishful, what am I searching for? I'm looking for a place where I don't search no more. Tell you I'm used to being used to going through with the motions, but every time I'm away, every day my thoughts just drive me insane. Cause I feel you're further world beyond oceans, looking out into space to the place I know that's keeping my faith. It's hard to find the words for something so basic. The simplest things can be most courageous. Debated, yes, but it's less complex. Home is every moment I feel God bless. Home is where I come back. All night we laugh and vibe and so clap. Home, I find it in friends, I find it in things, a life from within. Home is a song on a subway, the howl of the blues, to be free one day. Home is every true note, every real lyric and any new hoping. Home is something to fight for, the soul of a man, aka his life force. Home, when you close your eyes and you feel in your heart how your soul's alive. Tell you I'm used to being used to going through with the motions, but every time I'm away, every day my thoughts just drive me insane. Cause I feel you're further world beyond oceans, looking out into space to the place I know that's keeping my faith.
gotta get home. I got so lost that I forgot my real goals. I gotta promise to be honest to my heart and my soul. I gotta gotta get home. I gotta gotta get home. I gotta cross potholes, gotta cross the whole coast. I gotta cross the obstacles that got me walking so slow. I gotta gotta get home. I gotta gotta get home. I gotta honor my ohana, be a positive role model. Sons and daughters call upon when alone. I gotta gotta get home. I gotta get home. I got caught up cause my job became the boss of my soul. I got locked and boxed in, became robotic and cold. I gotta gotta get home. I gotta get home. I got my mama, papa home, cooking hot on the stove. I love you, mama, pops, props. You made all this possible. I gotta gotta get home. I gotta get home. I know this road's rocky and I'm gon' fall on my own, but this is my road and I'm gon' follow my own. I gotta gotta get home. I'm used to being used to going through with the motions, but every time I'm away, every day my thoughts just drive me insane. Cause I feel you're further world beyond oceans, looking out into space to the place I know that's keeping my faith. Being used to going through with the motions, but every time I'm away, every day my thoughts just drive me insane. Cause I feel you're further world beyond oceans, looking out into space to the place I know that's keeping my faith. To the place I know that's keeping my to the place I know that's keeping my to the place I know that's keeping my 네, 매그네틱 노스의 홈월드 듣고 왔습니다. 김채리님께서 아이고 유우라고 해주셨고, 도리님께서 중독임을 자각하면 중독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도리님 말대로 하면 뭐 사연 보내주신 분은 중독임을 자각했으니까 중독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일 중독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공감되는 지점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굉장히 안 됐다, 짠하다, 뭐 이렇게 느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좀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제가 일을 열심히 했었다는 이력부터 말씀을 드려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게 생길 것 같은데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저는 초등학교 때 학급 친구들이 그 이름을 넣어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 아시죠? 그거를 만드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제 이름을 뭐라고 넣었냐면 뭐든지 열심 정민호라고 넣었거든요. 칠판에 이렇게 써서 넣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뭐 너무 이제 모범생인 것 같고 뭐 특징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랬고 또 이제 군 생활할 때는
제가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 운전병이었는데 운행도 매일 나갔고 뭐 훈련도 받고 거기서 용접도 했어요. 용접. 그러니까 사실 부대에서 굉장히 쓸모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게 마음속 목표였는데 좀 과하게 한 거죠. 어느 날은 할 일이 되게 많아서 식사를 빨리 마치고 점심시간 남들 다 쉴 때 일하는 데 가서 혼자 용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간부님이 일하고 있는 저를 보고 막 놀라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게 되게 민망했어요. 저는 막 일을 해서 혼자 뿌듯해 하려고 일을 한 건데 쉬는 시간에 그걸 들키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예.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뭐 다니기 시작했을 때 한 1년 정도는 그 주말에 사무실에 자주 갔습니다. 예. 일을 안 해도 막 사무실 가서 앉아 있으면 막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랬었고, 뭐 친구를 만나서 뭐 일을 안 하더라도 일을 붙잡고 있었던 적도 많고요. 예. 이거는 제가 좀 실력이 모자라고 업무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사연 마지막에 그러니까 DJ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냐 물으셨습니다. 네. 저는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네. 이 사연자님이 갖고 계신 고민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뭐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성취욕도 있고, 근데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가끔 좀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작은 성과를 내도 그거를 계속 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했던 업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업무를 막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근데 그 일에 이렇게 막 몰입을 막 하면 몰입이나 집착 같은 걸 할수록 양가 감정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성취감, 만족감이 뭐 굉장히 컸던 반면 저는 또 그만큼 그 좌절감이나 좀 비참함 이런 것들을 약간 동시에 느끼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내가 일을 하려고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만족을 못 느꼈을 때 약간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저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일이. 그럴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업무 시간 외에 일을 붙잡고 있으면 솔직히 저는 좀 그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못하는 애들만 남아서 나머지 공부.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제 모습이 좀 안쓰러워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얘기고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얘기와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그 경험이 그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는 좀 적용이 되는데요. 그 솔직히 뭐 같이 프로젝트 그룹이나 팀이 됐을 때 잘 못하고 낙오되는 사람이 어디나 있잖아요, 한 명씩. 그 저는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전과를 했는데 전과를 하고 나서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강의를 막 못 따라가는 거예요. 조별 과제를 하면 동생들은 막 조사를 하는데 저는 후배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아예 도움이 못 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욕하던 사람들 조별 과제 조별 모임에 불성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보다 일에 더 많이 참여하거나 이러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라는 거를 그때 좀 느꼈고,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단 잘해야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덜 엄격해지려고 하고 그때부터는 좀 겸손해지고자 합니다.
그러려고 해요. 뭐 어디 가나 뭐 늘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쓰이고, 저는 요즘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 같으면 저를 돌보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생겨도 막 하고 싶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애써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게 요즘의 제 태도입니다. 최대한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잔잔하게 가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도리님께서 You should be you 라고, 너가 되라, 너는 너가 되라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게 던져주신 질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만족하냐는 거였잖아요. 저는 욕심만큼 뭐 해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는 그래서 늘 만족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고요. 또 가끔 만족감에 막 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업무와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일 중독이 두려운 거죠. 노래 듣고 와서 청취자님들 보내주신 댓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노래는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듣겠습니다. 내가 말야 20살쯤엔 요절할 천재인 줄만 알고 어릴 땐 말야 모든 게 다 간단하다 믿었지. 이제 나는 나의 기양 해열제 같은 이상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징그러운 일상에 불을 지르고 어디론가 도망갈까. 찬란하게 빛나던 내 모습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어느 별로 작은 일에도 날 설레게 했던 내 안에 그 무언가는 어느 별에 묻혔나. 가끔 울리는 전화벨 소리 두근거리며 열어보면 역시 똑같은 이상한 광고 메시지일 뿐이야. 이제 여기 현실은 삼류 영화 속 너무 뻔한 일들의 연속이야. 징그러운 일상은 멈춰 세우고 어디론가 도망갈까. 거칠 것이 없었던 내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어느 틈에 작은 일
네,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효창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철저한 익명입니다. 고민뿐만 아니라 함께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남에게 털어놓기 조금 창피한 일과 같이 어떤 것이어도 좋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사연을 달라고 하면 좀 막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과 비슷한 내용의 노래를 신청곡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 고민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긴 한데 그게 좀 어렵다면 저희한테 노래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로 7화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마지막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신승훈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듣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거울 속에 그대 모습을 바라본 적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뜨거운 눈물 흘려본 적 언젠가. 누굴 위해 살아왔는가. 여긴 지금 어딘가. 어릴 적 그대의 꿈들은 그저 그대가 만든 소설이었나. 이젠 한번 생각해봐. 그대 안에 다른 너 움츠리지 말고 너의 날개를 너의 미래를 향해 날아보는 거야. 아주 작은 새의 문제도 이 세상 봄이 오무하게 하는데 부질 없는 그대 몸짓은 그 누구에게도 느낄 수 없게 해. 그대 아직 늦지 않았어. 두 발을 벌려 너의 날개를 펴고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의 미래를 향해 월월 날아봐. 이젠 한번 생각해봐. 그대 안에 다른 너 움츠리지 말고 너의 날개를 너의 미래를 향해 날아보는 거야. 아주 작은 새의 문제도 이 세상 봄이 오무하게 하는데 부질 없는 그대 몸짓은
있어 두 발을 돌려 너의 날개를 펴봐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의 미를 향해 원